질문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거기 뭐 쓰셔가지고 편한 자리 아무데나 쓰세요. 청년 정책 고문 두 분 다 일단 모실게요. 부청넷 운영지원단 이렇게 함께 하실 텐데 먼저 자리에 모실 분은 오늘 우리 중계 전에 잠깐 위촉장 드렸잖아요. 권한대행님이 여기 중앙에 다 흐뭇하게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요 앞쪽으로 무대로 좀 모셔볼게요. 자, 여러분 권한대행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환 권한대행님이십니다. 입장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인사 말씀 청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세요, 권한대행님. 자, 그리고 우리 성장전략국장이신 김규영 국장님도 옆에 조금 도와주세요. 제가 SOS 하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청년 정책 고문이시면서 청년 거버넌스 강의해 주신 명강의의 주인공, 저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되면 아주 오래오래 강의를 듣고 싶은 서복경 센터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 사진에서 우리 한번 살짝 만났네요.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를 역임하신 엄창원 전 대표님 입장해 주세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부청넷 운영지원단의 이나윤 단장님, 이나윤 동백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운영지원단 김현민 동백 어서 오세요. 자, 두 분 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동맹님들은 두 분만 모셨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 질문 좀 주세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질문도 좋고 구체적인 내용들 이건 왜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의도 좋고요. 자, 그럼 먼저 중앙에 지금 살짝 우리 동맹님들 사이에서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우리 빛나는 부산의 청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환입니다. 사실은 저도 변성환 동백입니다 하고 붙이고 싶은데 세대가 다릅니다. 근데 제 애들이 2명 있어요. 걔들은 같은 동백님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궁금하신 거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올라온 글 보고 있었어요. 질문이 벌써 올라오네요. 좋습니다. 이 질문들 제가 가능한 앞에 올리신 질문들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청년 정책에 큰 관심 가지고 와주신 우리 권한대행님 비롯해서 6분 벌써 시드 서 계시는데 앉으십시오. 네네. 예, 앉으시죠. 일단 앉으시고.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도 있을 거고요. 서로 나누는 이야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 부산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동백님 공감하십니까? 네. 외부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권한대행님 그런 거 좀 체감하시나요? 뭐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뭐 고맙기는 한데요. 자, 아까 청년 기본적으로 보고 조금 쇼크를 받았어요. 부산이 순서가 거의 미치더라고요. 이왕이면 꼭대기에 올라서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청년 지원 대책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모자라요, 권한대행님.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셔서 놀란 게요. 난 너무 모자라게 느꼈는데 꽤 잘하고 있다는 얘기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상향식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잘 만들어져 올라가고 있었다고? 아닌 줄 반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감했던 것보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원한대행님, 우리 부산은 분명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참여 거버넌스가 청년 정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동백님들을 비롯해 실무자들도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교수님께 사실 우리 센터장님께 질문이 제가 가진 질문에도 있지만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이 온라인으로도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부청넷이 청년 거버넌스로서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앞서 우리 권한대행님은 좀 끝에 있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위상인지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역시도 17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출발을 그러니까 먼저 출발을 했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대행님. 예, 먼저 출발을 했는데 좀 부침을 겪고 어려운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늦게 출발을 했는데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부산 청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막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이렇게
좀 싸움도 나고 예, 뭐 갈등도 막 생기고 이런 이제 부침을 많이 겪는데요. 부산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큰 부침이 없이 계속 예, 정책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참여자들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아주 긍정적이네요. 고난대님 조금씩 더 표정이 좋아지시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저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네. 청년 기본 조례 이게 네. 베이스죠, 그죠? 가장 기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은 아, 맞죠. 이런 더 칭찬도 그렇죠. 더 빨리 들었을지 않았나 그런 말씀으로 야, 우리 드립니다. 고난대님 이렇게 살짝 욕심 부려 주시는 것이 저희는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좀 1등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에 처음으로 질문 주신 분 있으니까 이 질문을 바로 현장에서 전달 드릴게요. 저요 하면서 카나리아님 커피 쿠폰 갈게요. 카나리아님 공무원쌤들이 주로 청년 정책 만들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와, 질문이 어려워요.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아, 국장님과 고난대님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네, 공무원 쌤들이 청년 정책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 거라고 느끼시나요? 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기반의 아주 고객 기반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지금 청년 정책 1.0 시대 그러니까 맨 처음 저희가 청년 정책을 만들 때는 일자리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는 이제 청년 정책 2.0으로 승화되면서 주로 그러니까 일자리 말고 복지나 문화 등등 다양한 부분에 좀 저희들이 좀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3.0을 갔습니다. 그래서 3.0은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참여하는 정책, 그래서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되어가지고 단순하게 뭐 앞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필요한 정책, 청년이 한테 뭘 해줄까라는 것보다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정책, 그런 정책들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감 가시면 서슴지 마시고 박수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오늘 우리 정책 고문이신 교수님 그 강의하시는 거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부산시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이 살기 좋게 만드는 도시 이게 아까 그 교수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컨셉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네. 네, 오늘 지금 우리가 행사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저도 깨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임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고난대행님과 얘기 나누는데도 훨씬 더 우리가 공통적인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저도 설레는데요. 저도 지금 청년에 살짝 비껴가고 있는 중인데 빨리 청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함께 발전을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부청 내 경험해본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 이건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던 부분인데요. 나 부청 내 타면서 이건 얻었다. 이건 진짜 내가 얻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부청넷을 하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니까 정책 효능감 하나는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분과에서 제안되었던 행복박스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고, 이번에 35,000여 명 정도의 청년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청년들이 정말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시에서 들고 가셔서 확실하게 내 눈앞에 보여주신 거. 그게 정말 정책 효능감으로 확실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저희 분과에, 저희 팀에 소속돼 있는 이제 팀원분 분과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청년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분들, 네,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원했었어요. 그 부분도 이번에 허그 이제
사회 공익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더 잘 이뤄나갈 거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라고 시에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정말 저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정책 효능감은 정말 확실하게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정말 제대로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 정책 효능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아까 행복박스를 비롯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 정책화 됐을 때 그건 감동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분이 있죠. 제 앞에 저기 지금 한 번 웃지를 못하고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데 청년기본법이 올해 제정됐어요. 8월 되면 드디어 시행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청년 정책이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그간에 좀 추진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야 이렇게 이름도 거창한 이런 이제 단체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뭐 이렇게 정책 청년 추진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 좀 거창하게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교수님 말씀처럼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상향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구조가 좀 다변화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이 전망을 어렵습니다. 질문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각 지역에서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반이 중앙정부 정책이나 법으로 해칠까가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법이 그렇지 않게 잘 만들어졌고, 아까 이제 그 서복근 박사님이 사실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청년 시민과 더 가깝기 때문에 원활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중앙정부는 좀 규모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지방정부는 기존의 역할을 좀 강화하면서 계획 과정이라든지 평가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나 소통을 얼마나 더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 얼마나 함께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관리 같은 거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참여자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희소식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이 다르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사실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부산시 아무리 제안을 해도 부산시에 권한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추진단이나 여러 가지 구조가 생길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 권한이 없는 것들을 중앙정부로 또 제안할 수 있는 과정 같은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부산시랑 같이 협의하시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재작년보다 좀 더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현장에서 많이 일하셨으니까 우리 100세 시대에 맞춰서 청년 세대를 좀 세분화하거나 연령을 줄이거나 늘려야 될 것 같지는 않으냐. 현장에서 일해보니 청년 연령이 너무 협소하진 않던가 이렇게 좀 여쭙고 싶은데 웅기뭉기님이 이 질문을 여러 차례 올리시면서 꼭 해달라고 네, 커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쟁점 사항입니다. 청년 연령 관련된 건 쟁점 사항인데 일단 제 관점을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저는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 기본법 같은 걸 만들어 보자고 운동을 했을 때 청년의 정의를 나이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법적 기준을 만드는 건 연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이 29세, 34세, 이제 기존에 있던 법 기준과 이제 39세, 45세 이런 기준들로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29세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각 지역마다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다를 수 있어요. 지역마다 여전히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요. 단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예를 들면 청년으로 들어서는 세대가 이 문제를 겪지 않게 만들 거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령이 늘어나면 부산시도 보면은 34세랑 39세랑 한 10만 명 정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 청년의 대상 연령을 늘린다고 해서 자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자체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연령에 대한 나이는 좀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될까요?
네, 저는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30세, 32세 정도에서는 또 불만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청년의 기준 사실 마음은 정말 청년입니다. 그렇죠, 권한대행님, 구조 교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요, 지금 여러분 뜨겁게 질문들이 올라오고, 저는 사실 제가 땀이 다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어떤 분의 질문을 채택해야 될까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이 닉네임이 제가 지금 네 다음 질문 한 장님만 받아주세요의 닉네임에 이동훈님 이야기에 제가 네 적었는데요. 제 닉네임이 비온다입니다. 따님이 유튜브를 주로 쓰셔가지고요. 저희 딸이 방탄의 비팬이라서 예 저도 댓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현장 질문 바로 받을게요. 이리 잠깐,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 들리나요? 자, 제가 갈게요. 잠시만요. 예, 청년 발전 기획 크루의 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세 가지이고 질문 드리는 목적은 지금 저희 이렇게 뭐 국가에서 세금 받아 먹으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바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 있으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과 대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저희를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서 형식적인 질문 3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청년 정책에 시민 참여자의 유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또 전문가분과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지원해 주시는 분께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수요자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거기 사후 관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하나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의 정부의 힘, 정책이라는 것을 결국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정부가 집행을 하고 그 정부는 결국 대표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법자와 행정 상급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국가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제안들이 동백원들에 의해서 나올 것인데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발의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과 그리고 실제적인 합리적인 그런 선택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건데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반영하실 건지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부산의 청년 정책으로서는 무엇이 있다라고 구상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문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얼음 되셨거든요. 일단 질문자분께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고 질문 3개 주셨으니까 특별히 커피 쿠폰 2개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짝꿍이랑 같이 드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지 협의가 좀 되셨나요? 권한대행님 몇 번 질문 답하기로 하셨어요? 교수님, 센터장님 첫 번째 질문에. 제가 오케이, 그 첫 번째, 좋습니다. 세 번째는 네. 대행님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짜실짜실하면서 구체적이면서 신뢰가 필요한 사례가 필요한 거라서 그 두 번째 말씀 먼저 드리면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요. 근데 또 부산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을 쓰고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이 공직사회하고 그 다음에 이 참여하는 이제 그 청년 동백님들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가는가를 제가 쭉 사례 연구를 했더니 한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일단 동백님들은 팀별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일종의 이제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올해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단기 올해의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좀 덩어리가 큰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2, 3년 장기 계속 사업으로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근데 이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를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크루들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신뢰 형성 단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왜냐하면 이거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써야 되는 문제고 또 청년 참여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는가 상호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과정을 보통 한 3년에서 5년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부분 쿼터제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이제 한 2013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보다 한 5년을 먼저 한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지휘 받고 난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저기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예산 조정을 하다가 막 울면서 뛰어나가기도 하고 왜냐면 그게 서로 다 악의는 없는데 설득의 과정인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방식처럼 청년 참여 예산의 일정 액수를 그러니까 명목 정시를 하지 않고 그냥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쿼터만 나누면 이제 크루님들이 그 내 부분들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컨펌은 부산시에서 받는 거죠. 그건 받는데 조금 재량권의 범위를 커지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건 다른 나라 모델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마치 왜 부산시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는 결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상호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한 10년 정도가 이제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일반론이고요. 예, 이제 대행님이 부산시는 어떻게 하겠다.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답변 다 한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더 뭐 첨부하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을 보면은 제가 1번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고 3번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 시의 이제 청년 정책의 주도적인 뭐 방향성이나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참여 문제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신 게 참여 문제인데 저도 이제 행정안전부라는 데서 지방 재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걸 만들었죠. 만들었던 과정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지금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행정부의 정부의 구조라는 거는 집행부가 있고 정책을 만드는 구조가 있고 그거를 감시하는 구조, 의회란 구조가 있죠.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편성권과 의회 승인권이 뭐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른 영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영역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구조 자체에서는. 근데 이 직접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간접 민주주의 방식에서 청년들이 직접, 주민들이 직접 이런 정책 결정에도 관여를 하고 예산도 편성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온 겁니다.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도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확행 사업에 작년에 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청년 행복박스 그런 겁니다. 그게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점을 방금 저희들이 많이 느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집중을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청년들이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큰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원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은 거의 다 돼가지만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엄청 열심히 올라오고 계시고 우리 똥꼬발랄님 닉네임도 너무나 발랄하신 똥꼬발랄님 내용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한데요. 요거 좀 이따 소개하고 커피도 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 저희 이제 질의응답을 더 이상 못 받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대신에 아카데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아 있어요. 발표하실 때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의 질문들 결국은 같은 얘기를 우리 나누게 될 거예요. 너무 서운해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국장님 마지막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청정 정책이 뭐 세세하게까지 다 포함하면 1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하냐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는 거버넌스 구축이 이렇게 시급하면서도 동시에 시급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급하다는 의미보다는 언제 계속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형성돼야지만이 우리가 청년들의 그러한 요구와 그다음에 그게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저희가 아까 우리 청년들께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현황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 계속 만들어 나가서 여하튼 간에 청년들의 요구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지만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주시면서 마지막 질문 답변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동백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우리 청년 대답에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 나윤 동백님. 앞서 우리, 활동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고 나서 이 시간에 다시 만나자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하나 질문 대표로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사실 열심히 활약하면서도 느끼는 보람이라는 거는 점점 발전한다고 느낄 때, 나아진다고 느낄 때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좀 나은지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나아졌는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좀 부탁드려요. 네. 사실 작년도 처음이 아니고 올해도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몇 해를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나아졌다는 효능감을 모두들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대는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달라진 점 2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지원단이 청년으로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지원단일 뿐 아니라 2월 9일 첫 이게 진행이 되기 전부터 기획단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모여서 기획을 구성을 했고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그때는 예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1, 2차로 나눌 생각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일정을 미루는 게 조금 잦아졌는데 이럴 때 행정에서도 저희 청년 정책이 네트워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분할을 시켜서 우리 그러면은 좀 더 열어보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정도는 해보자 해가지고 2번째로 크루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자랑을 다른 지역에 많이 하고 다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는 경우가 잘 없어요. 원래는 큰 카테고리로 저희도 1차에는 그랬듯이 일자리, 주거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받았는데 이렇게 22개의 크루가 들어오게 되면은 혹시나 생각하기에 이건 부담스러운 크루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열어서 저희가 크루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좋은 다양한 정책의 크루들이 들어왔고 원래는 들어온 22개의 크루 모두 진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20개 크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점이 조금 많이 열렸다. 청년 주체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점,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동백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부산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밝고 환하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청년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권한대행님, 사실 제가 소개 못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요. 말씀 잘하신다, 몸이 몇 개시냐,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 훈남이시다, 난리가 났습니다만 네, 이런 이야기들은 따로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함께 들어주면서 참여해 줄 우리 청년들 아직 어려운 게 참 많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나은 부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인사해드리고 우리 퇴장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오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 청년 파이팅 3종 세트라든지 금년도에 청년을 위해서 921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랑 좀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제가 권한대행 맡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 참석한 이유기도 합니다만은 소통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의견을 들어야지 그걸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과 관련되는 부산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우리 부청넷이 있다고 봅니다. 234분이죠. 부청넷 회원분들이 동백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면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열린 자세로 다 듣고
그렇게 정책을 개발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드리고 휴식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재개할 거거든요. 자, 권한대행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두 분 우리 정책 고문님 그리고 동백님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분 휴식 가질게요.